이렇게 가슴에 반복적으로 힘이 많이 가는 운동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수술하시고 한 달 이내에 갑작스럽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구형구축이나 아니면은 뒤늦은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술하고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요새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셔가지고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수술 후에 운동을 못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수술하고 나서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아서요. 왜냐하면 운동의 종류,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했는지에 따라서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는 시기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아름다워지는 곳 아모라타 성형외과 원장 한승범입니다. 오늘은 실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심으로 가슴 수술 후에 운동을 종류별로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시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까지 솔직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하시고 나서는 사실 회복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쉬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너무 계속 누워만 계시거나 쉬고만 계시면은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또 붓기가 해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신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부터는 시간이 좀 지나서 가벼운 산책 정도는 붓기를 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다만 산책을 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팔을 무리하게 크게 흔드시거나 너무 빠르게 경보 같은 거 하시는 거 조금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평소 걸음보다는 약간 느린 속도로 팔은 자연스럽게 걸으시는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러닝은 어떨까요? 뛰는 동작은 가슴을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면서 보형물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충격이 반복되면 회복 중인 조직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가슴이 없던 분들이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면 상당히 무게감 있는 가슴이 생기신 거거든요. 뛰시는 거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1개월 정도가 되면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요가 정도, 그리고 가벼운 조깅 정도는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팔을 머리 위로 크게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슴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조깅을 하시다가 가슴 쪽이 당기거나 아니면 불편한 느낌이 강하게 온다면 그건 아직 조금 운동이 이르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펴보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헬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슴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작 시기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체 운동처럼 가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작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저는 3주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날 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하체 운동만 하신다고 해도 이 상체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가슴 근육을 직접 쓰시는 운동들은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강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는 동작이 반복되면은 보형물의 위치를 조금 바꿔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는 피막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에 반복적으로 힘이 많이 가는 운동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수술하시고 한 달 이내에 갑작스럽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구형구축이나 아니면은 뒤늦은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핏 가슴과 관련 없어 보이는 어깨나 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가슴 근육이 함께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벤치프레스나 푸시업 같이 이 가슴에 무게가 많이 실리는 운동들은 특히나 한 달 이내에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충분하게 회복을 하신 이후에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가, 필라테스, 수영 같은 운동은 웨이트보다 부드럽게 느껴지고 일찍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실제로는 주의할 포인트가 조금 있습니다. 요가는 동작에 따라서 가슴에 가해지는 자극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가볍게 하시는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의 동작은 비교적 일찍 한 달 이내에도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팔로 체중을 지탱하는 다운독이라든지 차투랑과 같은 자세는 가슴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회복하신 다음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누워서 하시는 하체 위주의 가벼운 동작은 비교적 일찍 시작할 수는 있지만 팔을 앞으로 밀거나 아니면 위로 드는 동작, 체중을 팔로 지탱하는 동작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필라테스 경우에는 강사님들께 수술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고 가슴에 부담이 가는 동작은 조금 피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늦게까지 미뤄두는 운동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수영이고요. 하나는 골프예요. 저는 보통 3개월 정도 지난 다음부터 조금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나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절개 부위가 완전히 아물기 전에 이제 물에 들어가시는 경우 상처 감염의 위험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수영의 동작들이 상당히 팔을 많이 움직이고 또 반복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흉터에도 부담이 가고요. 근육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골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스윙 동작이라는 자체가 가슴 근육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요. 순간적으로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회복하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영을 만약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실 때는 이제 처음부터 자유형이나 큰 동작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발차기 위주의 동작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조금씩 적응해서 늘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말씀드린 시기는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근육 아래 이중평면을 기준으로 한 경우고요. 어떤 방법으로 보형물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동의 복귀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중평면 수술, 그러니까 보형물이 근육 아래에 위치시키는 방법은 가슴 근육의 일부를 박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근육이 이제 자리 잡고 어느 정도 보형물 위에서 피막이 형성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에 좀 더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각광받고 있죠. 근막하, 조직 보존 수술법,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근육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근막 아래에 보형물을 위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없다 보니까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고요. 운동 복귀 시기도 이중평면 방식에 비해 상당히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운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형물이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부터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는 원칙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같은 1개월, 같은 3개월 시점에서 비교했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운동을 시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수술 상담하실 때 본인의 운동하시는 정도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운동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수술 방법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시기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인의 회복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 복귀 시점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시고요. 본인이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름답고 편안한 일상을 응원하는 아무나타 성형외과 원장 한승범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